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우리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그런데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또 어떤 가격이 싼 가격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종목을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돈 버는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매일 오늘의 원픽을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워보시죠. 자, 오늘의 원픽은요,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왜 선정했을까요? 7월 들어서 순매수한 1위 종목이기도 하고 과대 낙폭이기도 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또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종목은 공부해야 돼요. 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설명 시도는 그동안 다른 증권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시도 방식인 것 같아요. 7월 개인 순매수 종목 SKI테크놀로지 1200억, 1101억 정도 샀더라고요. 자, 분리막을 생산하는 순수 분리막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매출이 99.9%입니다. 자,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 근데 이 분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횟집 가면은 그 테이블 위에다가 깔아놓는 비닐 있죠. 비닐. 실제로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횟집 비닐이랑 갖다 놓고 분리막 갖다 놓고 비교하라 그러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아주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반투명하죠. 그런 막입니다. 그 막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SKI테크놀로지는 2021년 5월 11일 날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10만 5천 원. 자, 오늘 종가는 8만 원대니까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지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주가 낙폭이 컸습니다. 자, SKI테크놀로지 무슨 기업입니까? 순수 분리막 업체다. 분리막이 뭘까요? 자,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전해질, 양극재, 음극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천보, 에코프로비움, LNF, 음극재, 나노진 소재, 등등등, 포스코 케미칼 많죠. 분리막은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분리막을 생산하는, 순수 분리막만 생산하는 기업은 SKI테크놀로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터리 회사들이 분리막을 일부 생산하기도 합니다만 분리막만 생산해서 분리막의 오롯한 분리막만의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은 SKI테크놀로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양극이나 음극이랑 이게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폭발해요.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시키면서 배터리 안정성을, 그러면서 리튬 이온만 지나갈 수 있게끔,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막입니다. 근데 분리막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배터리의 화재 부분과 민감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특정 회사의 불이 많이 나는 게 중국의 모 회사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요. 모 회사의 분리막을 갖다 쓰기 때문이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막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배터리가 고용량, 하이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배터리가 고밀도의 고용량 배터리를 추구할수록 분리막은 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자, 이 분리막 업체입니다. 근데 분리막이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건식 분리막과 습식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우리가 한번 산업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건식 분리막은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떻다? 진입 장벽이 좀 낮다. 그래서 중국의 이 건식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창신신 소재는 습식도 하고 건식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식 분리막은 중국의 그 중소형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어떻습니까?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고용량일 때는 습식 분리막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용량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용량일 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 버스라든가 ESS라든가 이렇게 부피 크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건식 분리막인데, 이제 아주 고용량을 압축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배터리에는 습식 분리막이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어떻다? 건식 분리막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습식 분리막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배터리, 전기차 등등의 이제 고용량 배터리들이 계속 채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SKI테크놀로지는요,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2위예요. 1위는 중국 창신신 소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톱 티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자동차 회사라든가 아주 높은 품질의 분리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곳은 들 중으로 따지면 우리 그 SKI테크놀로지가 1위입니다. 2위는 일본 아사히 카세이고요. 3위는 토레이입니다. 원래 일본의 이 카세이랑 토레이가 옛날에 1위였어요. 2위였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원래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하던 거를 제가 알기로는 SK 테크놀로지가 2003년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이 이 분리막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좀 갑질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분리막 공급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갑질인 거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중소형 배터리 내 분리막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제 공급 문제가 생기면서 SK 테크놀로지가 야 우리도 그때 분리막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부를 이제 만들고 SK 쪽에서 추진한 게 지금의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고체에 투자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하는 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고체 이게 나오면은 이제 조정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전고체 글쎄요. 전고체는 배터리 투자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은 아직은 우리가 투자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전고체에 지금 뭐 삼성 SDI 전고체 참 내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전고체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가격 경쟁력도 문제고 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리막의 가격 내 비중은요, 원재료가 30%, 제조 비용이 60%인데, 요거 왜 말씀드리면 요즘 원재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원재료 대부분은 PE예요. 폴리에틸렌이기 때문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시장 외부의 원자재 가격 상황에 따라서 엄청 드라마틱하게 마치 양극재처럼 뭐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극재처럼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는 왜 어려웠습니까? 상장 후 주가 기대 높았지만 고점 2021년 7월이죠. 24만 9천 원인가요?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를 들면 20만 원대 물린 사람들은 진짜 SK 아이테크놀로지 앞에 가서 정말 시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15만원대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 있었는데 글쎄요.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변동성 높기 때문에 또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왜 어려웠는지. 자, 상장 이후 PEF들이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물 받아내는 과정,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한마디로 돈 넣었던 사람들이 돈 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수급상으로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블록딜 끝났어요. 네, 블록딜 다 4%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세요? 블록딜도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버행 이슈는 종료했습니다. 고객사 투자 지연 하면서 폴란드 신공장 가동 지연까지 덧치면서 가동률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부진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상장할 때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랑 전혀 다른 실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SK온 때문에 그랬어요. SK온이 투자 좀 늦어지고 하면서 좀 상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2020년 가동률이 70%였는데 2021년에 55%, 올해는 56%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50% 초중반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분리막 필수인데 가동률은 왜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고객사가 있어요. 분리막에. 예를 들어서 SK하이테크놀로지는 뭐 이름만 들으셔도 알겠지만 SK온이 주요 고객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들 뭐 자동차 회사들 이런 데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배터리 사업 업체에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객사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투자가 좀 지연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인증 과정에서 좀 지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생각만큼 높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동률은 지금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3분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가동률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SK하이테크놀로지 임원이랑 오늘 방송하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3분기부터는 정말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2분기 실적은 여전히 적자일 것으로 소폭 적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은 1252억이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892억 원으로 역성장했어요. 여러분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이렇게 실적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부분 실적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도 609억 원으로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 이거 뭐 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분기 적자예요. 자,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 적자를 내게 생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창신신소재가 지난 5월 달에 미국 분리막 공장 투자를 발표하면서 경쟁사는 잘 나가는데 우린 왜 이래 이러면서 주가가 또 빠졌어요.
빠졌어요. 와, 정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분리막에 대한 좀 이해도 되셨죠? 어떤 기업인지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주가가 빠졌는지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K하이테크놀로지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기업인 게 일단 4대 핵심 소재의 가장 중요한이 아니라 4대 핵심 소재의 중요한 소재를 맡고 있는 회사고, 또 순수 분리막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분리막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2차전지 양극재 소재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면은 주식 대비, 실적 대비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SK하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향후 전망 어떤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가동률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인 가동률은요, 내년에는 70%, 많게는 70% 후반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높아지죠.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600억 원대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2,300억 원대로 빠르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SK온이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SK하이테크놀로지의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저평가 상태입니다. 3분기부터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 턴어라운드 시작되는 게 눈에 보이면 주가는 당연히 움직이거든요.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짚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 12개월 내년 실적 기준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25배, 창신 신소재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네. 근데 뭐 창신 신소재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중국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필요 없고, 보시면은 이제 뭐 BM이라든가 LNF라든가 뭐 대부분 40배, 5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조금 더 멀리 보면 30배 때인데 그런 거 비교해봐도 분리막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또 회사 내부 임원도 지금 보니까 뭐 본부장급도 막 사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떠냐, 야, 우리 회사 너무 빠졌어, 이거는 진짜 사야 돼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인식하시면서, 이 부분 뭐 제가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관심 종목 놓고 공부해야 되는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전방 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전기차 투자 조금씩 지연되는 분위기가 만약에 감지되거나 실제로 지연이 되면 이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투자 지연이 된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투자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률이 얼마나 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과거에 가동률 70%, 80% 있을 때만큼 이익률을 제대로 낼 수 있는가, 영업이익 제대로 내는가, 한마디로 수익성 지표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 신뢰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있는 기업 분명합니다. 분리막 기술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의 일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증설 효과와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개선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관련 기업으로 좀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원픽 공부할 리포트는 아까 제가 오픈 채팅방에 단톡방에 그 G파일 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단톡방은 지금 거의 꽉 찬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두세 분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으려나요? 네, 그래서 압축 비밀번호는요, SKIT의 종목번호인 361610입니다. SKIT의 종목번호인 361610으로 그 압축 파일 푸시면요, 제가 거기다가 2차전지 그 용어 같은 것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 그 한글 파일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거기에 SK하이테크놀로지 관련된 최근 리포트, 그 다음에 산업 관련 리포트도 같이 첨부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심화학습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Q&A만 빠르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의 3대 정상회담 그 의미와 향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오히려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반서방 연대죠. 사실은 지금 군사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서방 연대다. 하지만 글쎄요, 이제 가스 관련인데 이미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쪽에서도 당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유통주 이마트 어떤가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유통주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식료품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마트 좀 돈 줄이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먹을 것도 좀 줄여야 된다. 의류도 줄이지만 먹을 것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우려 있죠. 그 다음에 이마트 어떻습니까? 쓱쓱닷컴, SSG몰 해가지고 인터넷 오프라인, 온라인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돈 먹는 하마 상태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하염없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돈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마트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 그 오늘 보니까 그 대형마트 의무 제한했는데 이틀, 그거 여러분 펀더멘탈적으로 의미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문 닫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마트가 문 닫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왜? 어차피 그날 안 올 사람들 다른 날 오잖아요. 고정비만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비싸지고 있는데 인건비만 늘리고 고정비만 늘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마트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규제 완화니까 좋아요 하겠지만 뒤로 가서는 그때가 좋았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밤도 있잖아요. 12시까지 10시 제한 이렇게 시간 제한하면은 마트는 왜 자꾸 시간 제한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요. 왜 11시부터 12시까지 손님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거 다 켜놓고 인건비 돌리고 또 오버해서 또 근무하면 또 근무 수당 더 줘야 되지. 얼마나 복잡해요. 마트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뉴스만은 아닌 것 같다. 주가 입장에서는 한 번 하루 이틀 정도 써먹고 집어치울 호재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국경제TV랑 같은 조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한국경제TV랑 같은 조직이 아니고요. 계열사입니다. 근데 한국경제 그룹의 이제 계열사고 저는 신문 소속의 신문 기자고요.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원래 신문 기사 쓰던 양반인데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랑은 우리 관련도 없고 저는 한국경제TV 기자들을 잘 보지도 못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매니저 전문가는 아마 그 개인 전문 투자자분들 중에 좀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들의 말을 신뢰할지 말지는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거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우리는 기자고 거기는 기자나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할 말이 좀 많아서 서둘렀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내일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버는 퇴근길 고인상이었습니다.